안녕하십니까? 굿 국어교실의 김홍섭 선생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전시 복합 지문 해설입니다. 가작품은 수능 특강에 수록된 작자 미상의 오부가입니다. 나 작품은 고전 수필이며 성현의 탄홍설입니다. 여기서 설이라는 제목은 주에 깊게 보아야 합니다. 주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한문 문학의 한 갈래입니다. 참화설, 슬견설, 주홍설 등 많은 작품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작품별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작품을 먼저 본다면 26번에서 정보를 얻고 23번을 해결한 후 24번과 22번을 지워두면 됩니다. 고전시라고 무조건 지문부터 읽으며 해석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에서 출제자가 주는 정보를 통합해서 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6번 문제의 보기를 분석해봅니다. 공통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이 드러납니다. 특히 가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인물을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시적 대상이 부정적 인물이겠군요. 가와 관련한 선택지의 내용들도 모두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대상인 꽁생원은 요행을 바라고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인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색하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화자는 그러한 꽁생원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23번 문제에서 꽁생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면 역시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행을 바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서 재물을 모은 꽁생원이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대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무책임한 인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니은을 확인해보니 처자식들이군요. 역시 흩어놓고 상관도 안 하는군요. 따라서 이번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자, 이런 꽁생원을 다른 인물과 비교하는 문제가 24번입니다. 만일 꽁생원을 긍정적으로 설명한 선택지가 있으면 바로 지워지겠죠. 그런데 A에 대한 설명이 모두 부정적이군요. 실제로 작품을 확인해 보아도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아비 덕분에 돈천이나 가졌더니 라는 구절로 보아 부모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B와 C가 남았으므로 시간을 끌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22번에서도 지워지는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현대시에서도 해봤지만 표현법을 먼저 찾지 말고 시적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선택지부터 골라봅시다. 이번에서 인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지워지는군요. 이 작품은 꽁생원을 비판하고 경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5번의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부정적 인물인 꽁생원과 화자가 우호적일 리 없습니다. 나머지는 나 작품을 가지고 접근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26번 문제의 보기를 가지고 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두 가지 현실 대응 양상이 나타납니다. 운명론적인 태도와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대립하는군요. 2번을 보니 가뭄이라는 극한적 상황이 나오고 3번을 보면 불행한 결과를 예단하는 운명론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반대로 4번을 보면 그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인물도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라면 태도의 변화가 나올 테고 서로 다른 인물이라면 대조된 태도가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5번을 보면 게으른 농부에게 부지런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쉬지 않는 인물과 대조되는 운명론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이 게으른 농부이고 서술자는 그에게 큰일을 하며 부지런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서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지문을 읽으며 이제 주체만 확인해 봅시다. 경인년에 큰 가뭄이 듭니다. 이때 부지런한 농부가 나오는군요. 그가 풀 뽑기를 쉬지 않고 한계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인물입니다. 반대로 게으른 농부는 그냥 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농부들과 안악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천명만 기다리는 운명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자의 경험이 나옵니다.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늘을 보고 있는 농부와 술에 취해 잠이 든 농부를 목격합니다. 마을 노인에게 물어보니 하늘을 보고 있는 농부가 게으른 농부이고 술에 취해 잠이 든 농부가 부지런한 농부입니다. 풍족한 상태에서 배부르게 먹고 잠이 든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이 탄홍설의 핵심입니다. 농사 짓는 일과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선비들도 부지런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을 탓하며 중도의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공부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해야 한다는 권면은
게으른 농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선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주체가 다르군요. 이제 게으른 농부와 선비들을 비교하는 24번 문제로 가봅니다. 1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은 부지런한 농부의 모습이었으므로 지웁니다. 2번도 공부하는 선비들은 운명 탓을 하는 것이지 분수를 알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워집니다. 4번은 게으른 농부가 다른 농부들을 조롱했으니 지워집니다. 5번이 정답이군요. 게으른 농부는 어차피 열심히 일해도 작물들이 죽을 것이라고 미리 포기했으며 학문을 중도에 포기한 선비들은 열심히 공부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운명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5번을 해결하면 하나하나 찾기 전에 2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쓴이가 교훈을 전달하는 언어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주장과 반박이라는 논쟁적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와 토론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굳이 찾아야 한다면 1번은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의 말을 통해서, 3번은 마을 노인이 설명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됩니다. 4번과 5번도 설이라는 한문 갈래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맞는 정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번을 해결하면 됩니다. 2번과 5번은 이미 지웠었고 나머지 정보만 확인하면 되는데,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1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